오늘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일본 증시가 그야말로 포효하고 있는데요. 그 열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보시죠. 5만 8천.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을 돌고 돌아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마침내 도달한 정말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네,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조용하던 일본 증시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무섭게 타오르는 걸까요? 이 엄청난 열풍의 시작점, 그 도화선이 된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딱 두 단어로 정리하더군요. 바로 다카이치 트레이드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당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끝났구나 하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정치 이벤트가 몰고 온 투자 열풍에 시장은 재빨리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정치적 안개가 싹 걷히니까 이제 정부가 뭘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나올 거고 세금도 깎아줄 것 같고 또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팍팍 늘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선거는 딱 불꽃 역할만 한 거예요. 사실 이 거대한 불길은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세계의 단단한 기둥 위에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성장의 모든 걸 건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선거랑은 또 별개로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반도체나 방위산업 같은 핵심 산업들을 키우려고 계속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 경제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거대한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일본 기업들 그 내부에서부터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혁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조 엔. 2024년 단 한 해 동안 일본 기업들이 사들인 자사주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 우리 주주들한테 확실히 보답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자사주 매입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돈 벌어서 그냥 쌓아두기만 하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자 이걸 귀신같이 알아챈 돈이 있죠. 바로 막대한 규모의 외국인 자금입니다. 다시 일본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거죠. 이 돈의 흐름을 만든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엔저,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낮아진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도요타가 미국에서 차 한 대를 팔아서 1만 달러를 벌었다고 쳐요. 그럼 이걸 엔화로 바꿀 때 엔화 가치가 낮을수록, 즉 엔저 상황일수록 손에 쥐는 엔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쭉쭉 끌어올리는 마법 같은 지렛대가 되는 거죠. 이걸 보시면 변화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왼쪽처럼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시장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른쪽을 보세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해서 그 돈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본으로 다시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흐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05년에 고이즈미 총리 때도 2012년에 아베 총리 때도 집권당이 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나면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의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딱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죠. 당연히 이 뜨거운 열기를 한 방에 식혀버릴 수 있는 위험, 그런 경고 신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딱 4가지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지금의 랠리를 이끈 약한 엔화가 갑자기 강하게 돌아서는 경우. 둘째, 국채 금리가 갑자기 뛰어올라서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 셋째,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실망감이 퍼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어지러울 정도의 상승 속도보다는 일본 경제가 움직이는 방향 그 자체에 더 주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침 한 증권사 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와, 지금 일본이 처한 이 순간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그저 정치바람을 타고 잠깐 반짝이는 랠리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웅크리고 있던 거인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방향 전환의 서막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